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존 케이지. 멋있죠? 이 수염과 저 웃음과 안경, 뭔가 완벽한 조합인 것 같습니다. 우연성 음악의 개척자라고 불려요. 그래서 백남준이 이 사람을 만나고서 BC,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BC는 여기선 before 케이지라는 거죠. 그만큼 백남준 예술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고요. 다름슈타트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신음악을 위한 국제 여름 코스라는 진보적인 음악가가 모이는 페스티벌이 있었대요. 거기서 이제 존 케이지의 공연과 강연을 보게 되고 이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존 케이지의 음악은 어떠냐면은 셴베르크의 그런 아방가르드적인 모습? 아방가르드가 뭐냐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프랑스어거든요. 프랑스어에서 군대 중에 선발대를 아방가르드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앞서서 뭔가 개척하는 사람들을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존 케이지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음? 피아노 음이 좀 신기하죠? 여기 보면은 못 같은 게 막 박혀 있어요. 그죠? 악보는 있는데 이 악보에 맞는 대로 음을 치는데 못을 랜덤으로 박아 놓은 거죠. 그래서 연주할 때 어떤 음이 나올지 모르게 되는 이런 연주곡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이죠. 네, 이런 음이 있고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볼 거는 가장 유명한 4분 33초라는 음악입니다. And now, a performance of John Cage's 433. Please welcome our soloist, William Marks. 윌리엄 마스. 굉장히 비싼 피아노 저거 스테인웨이. 영화에서 나왔었는데 어떤 연주가가 나와서 스테인웨이 저 피아노가 아니면 연주를 하지 않겠다 까먹었습니다. 그 흑인 연주가였는데 자, 이제 시작한 겁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요렇게 있습니다. 그냥 쭉 있어요.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연주 끝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연주가 끝났어요. 박수를 받고 인사를 하고 퇴장합니다. 이게 4분 33초예요. 자, 이게 무슨 음악이냐 하실 수 있는데 다른 음악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케스트라 버전이에요. 시작하죠. 자, 가만히 있습니다. 네, 요렇게 되고 좀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떤 다른 유튜버 분이 하신 건데 지금부터 송사비의 4분 33초 네, 연주를 송사비라는 분이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 시작했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오른쪽 아래에 시계가 초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죠. 이렇게 해서 뭐 쭉 보시면은 재밌어요. 이렇게 막 고양이가 위에 올라가서 막 놀고 있어요.
하지만 연주 중이기 때문에 이분은 움직일 수가 없죠. 고양이 귀엽죠? 지금 뭐 휘적휘적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쭉 해서 자, 끝나고 인사하고 고양이를 데리고 가죠. 네, 이런 식의 음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4분 33초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방금 보신 고양이처럼 고양이가 울 수도 있고, 관객들이 뭐 야유를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소리를 칠 수도 있고, 이런 우연한 것들이 이 곡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관객들의 반응조차. 그래서 이런 우연성까지 포함한 음악을 한 게 바로 존 케이지입니다. 이런 새로운, 그리고 그 전에 없었던 것들, 그러니까 이 평소에 예술이라고 했던 것들을 뒤집는 이런 사람들의 예술에 굉장히 백남준이 감명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봤으니까 한번 당시의 작품을 한번 보면은, 왼쪽에 액션 뮤직 아까 보셨던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피아노를 부개고, 이게 음악입니다. 음악. 그리고 바이올린 빵 깨고, 피아노, 이게 다 음악을 하는 거예요. 백남준의 음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행위예술처럼 보이는데 다 작품인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약간 야하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스펠링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영페니스 심포니라는 건데,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 요거는 기존에 그런 콩나물 대가리가 있는 악보가 아니고 텍스트 악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악보예요.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악보는 정확하게 음이 딱딱딱 적혀져 있는데, 요거는 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약간은 해석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뭐냐면은, 무대에 왼쪽부터 오른쪽, 그리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하얀색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딱 발라놔요. 그러면은 이제 관람객들은 그런 흰 바탕에 종이만 보게 되겠죠. 거기 뒤에는 10명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그의 이제 성기를 가지고 종이를 뚫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자도 똑같은 짓을 하고, 이렇게 해서 10명이 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관람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 봤다, 하얀 화면에 있다 갑자기 남자 성기가 퍽 튀어나오면 어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뭔가 음이 나오겠죠.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바로 백남준이 생각한 음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엽기적이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기존의 예술을 뒤집는 이런 발상을 하셨던 거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원 포 바이올린 솔로라는 한 번을 위한 바이올린 솔로 음악입니다. 싹 나와서,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는데, 제 생각했을 때는 이거 이렇게 들어 올리는 타이밍, 이런 것들도 다 이 퍼포먼스 하는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쭉 올리죠. 뭔가 이렇게 자이어 드롭이 떨어지기 전에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언제 떨어질까, 언제 떨어질까. 다 온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멈췄습니다. 이제 자이어 틱틱틱틱틱틱 탁, 긴장되는 순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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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뭐야.
언제 떨어져? 줌아웃 되는 거 보니까 이제 떨어지나 봐요. 고개를 갑자기 들었어, 이렇게. 아씨, 언제 떨어지지? 팔 아프겠어요. 어우, 힘든가 보다. 비틀비틀한다. 빵! 빵! 저 같으면 벌써, 네. 헛소리 하는 동안 떨어졌습니다. 요런 식, 이런 음악, 이것도 음악입니다. 음악을 하셨습니다. 이거 2분 30초밖에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최초의 비디오 아트 전시를 하십니다. 이 비디오 아트 전시를 하실 때, 그 TV가 이제 1950년도에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백남준도 비디오에, TV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TV 가지고 예술을 하기 위해서 이분은 TV 관련된 서적들 있잖아요. 뭐 회로도라든지 수리법이라든지 이런 TV에 관련된 굉장히 전문적인 책을 스스로 공부를 하셨대요.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뭐 일본인 친구도 나중에 도움을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엔지니어 같이 공부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비디오 아트 전시는 Exposition of Electric Television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의 전시, TV, 전기 T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의 전시인 거죠. 음악의 전시. 음악의 전시의 도구로서 TV를 활용을 하셨습니다. 요거의 사진은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TV들이 이렇게 있고, 그쵸? TV들이 있고, 부서진 피아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좀 굉장히 그로테스크한데 음악을 입으로 듣다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 계시는 거냐? 이게 축음기예요, 축음기. 축음기에 이렇게 길다란 막대를 대고서 입으로 물고 있는 거죠. 이 축음기가 이렇게 뺑뺑뺑뺑뺑뺑뺑뺑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여기 연결을 해서 이 막대기도 이렇게 뺑뺑뺑뺑뺑 돌게 합니다. 그럼 요거를 입에 물고 있으면 입에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작품 제목이 음악을 입으로 듣다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좀 성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이게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렇게 막대기 형태로 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시에서는 굉장히 또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소 대가리를 입구에다가 걸어놔요. 이게 그냥 모형소가 아니라 이 사진은 모형이고 실제 소의 머리를 잘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돼지 고사 지내는 것처럼 돼지 머리에다가 돈 꼽는 그런 고사 지내는 것처럼 소 머리를 이렇게 매달았는데 피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그런 상태로 전시를 하세요. 근데 이제 동네 주민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경찰 신고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철수를 하게 돼요. 이런 전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볼 사람은 샬롯 무어맨, 여성 첼리스트입니다. 근데 이 사진 지금 보니까 재밌는 거 있잖아요. 이거 첼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이올린? 바이올린으로 첼로를 연주하고 계세요. 방금 처음 봤습니다. 제가 찾은 사진인데도. 자, 샬롯 무어맨은 백남준 아방가르드 음악 그 예술의 파트너예요. 유태인 첼리스트입니다. 줄리어드 음대에서 공부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실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백남준과 파격적인 공연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하고 유럽에서도 하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남준은 이 음악에서도 성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프로이트, 그쵸?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 그림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도 굉장히 성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미술에서도 성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에서는 왜 없냐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이런 것들에 샬롯 무어맨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한 거를 좀 보면은 이 왼쪽 사진은 파리 표현의 자유 페스티벌에서 이 샬롯 무어맨이 호텔에 드레스를 놔두고 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백남준이 제안을 해요. 그러면은 저기 있는 비닐봉지 입어보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샬롯 무어맨이 처음에 막 싫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알겠다 그러면서 위스키 한 잔 딱 마시고 저 비닐 옷을 입고 연주를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 사진은 이 존 케이지 음악 중에 현악기 연주자를 위한 26 1.1499라는 음악이 있대요. 요거를 이제 재해석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연주하다가 샬롯이 윗옷을 찢는데요. 백남준의 윗옷을 찢고 인간 첼로처럼, 저기 보면은 첼로처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끈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첼로를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오페라 섹스트로니크라는 음악인데 이것도 참 대단해요. 일단 1막은 비키니 차림으로 연주를 하신대요. 요 포스터 보면은 여기 오페라 섹스트로니크라고 써있고 비키니 차림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막에는 이제 가슴을 노출을 합니다. 그래서 탑리스 상태로, 그 탑리스 첼리스트라는 별명을 얻었대요. 이때 가슴을 드러낸 상태로 연주를 하고요. 3막에는 이제 하의를 벗고 연주를 하고, 마지막에는 올 누드 상태로 연주를 한대요. 그래서 보면은 뿅 이런 식으로 상의 탈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누드로, 저 첼로도 좀 이상한 걸로 바뀌었죠. 네, 어쨌든 이런 퍼포먼스 음악입니다. 이때 일화가 있는데, 미국에서, 유럽에서 먼저 선보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하는데, 이때 이제 몰래 했대요. 비공개로 하는데 딱 윗옷을 벗는 순간 객석에 있는 사복 경찰이 와서 이 샬롯 무어맨을 체포해 갑니다. 백남주는 이렇게 벗고 있지 않았으니까 체포당하지 않았거든요. 이 친구가 체포당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는 이제 아는 예술가들을 통해 가지고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작품이었다, 예술이었다. 근데 왜 미국에서는 잡아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탄원서를 막 내서 결국에는 예술로 인정받고 샬롯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아방가르드 말씀드렸는데, 정말 딱 선발대에 서가지고 개척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작품인데, 샬롯 무어맨에게 바치는 헌정이잖아요. 그래서 샬롯 무어맨에게 바치는 헌정 작품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혹시나 다른 그림이나 뭐 앞으로 볼 미술 작품에서 어떤 여자가 상의를 벗고 첼로를 키고 있다,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샬롯 무어맨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저는 거의 100% 샬롯 무어맨을 오마주로 한 작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백남준의 작품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얼굴을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 얼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첼로를 키는 이 얼굴이 있다, 샬롯 무어맨이다. 백남준 작품을 볼 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2부 마치겠고요. 다음 마지막 3부에서는 구보타 시게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